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 회사는 일은 뉴스들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 일을 만들지만 CEO니까 더불어 회사도 참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리콜 폰트 사이즈를 바꾼 것 때문에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더라고요. 주말이지만 지나가다가 이것 때문에 참 웃겨서 너무 대조적으로 많은 것들이 보여서 오늘은 주요 주제가 리콜과 그 외에 조그만한 테슬라의 또 배터리든 또 뭐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씩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데스필더님 감사합니다. 정수님 감사합니다. 이 소정의 금액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항상 크게 다가옵니다. 네, 무리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요, 리콜을, NHTS가 이걸 리콜을, 다시 봐도, 웃깁니다. 근데, 이렇게 폰트 사이즈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리콜이라고. 정식으로 리콜을 맞았습니다. 220만 대인데, 그러니까 워닝 사인에 대해서 그 폰트가 너무 작답니다. 그래서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크게 그냥 언론사들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OTA로 알아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집에 계시면 혹은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알아서 이게 과연 리콜인지 참 이걸 갖고 또 이제 비판하는 언론사라든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도 벌이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물론 테슬라 완벽하진 않지만 내연기관들이 리콜을 보면은 무서워서 차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좋게 보는 게 있고요. 항상 차를 고른다는 입장에서 토요타는요 한 5만 대 이거 하루 이틀 전 뉴스인데 이제 5만 대 정도를 그 카타카인가요? 타카타인가요? 그 에어백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리콜이 타카타군요. 이 타카타 에어백 리콜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놈의 리콜은 왜 이렇게 길게 물론 이제 토요타의 코롤라나 매트릭스 랍4가 오랫동안 팔았으니까 아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나? 리콜을 진짜 옛날에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도 커가지고요. 타임라인도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최초로 보고된 게 2014년이더라고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며칠 뒤에 November 18th에 NHTSA가 리콜을 때립니다. 근데 나중에 내셔널 리콜 때리면서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타카타라는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근데 이 파인이 결정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망하게 하는데 14,000달러 per day. 와, 이것도 에이전시랑 잘 이제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나 다 그렇죠. 토요타도 2015년에 136만 5천 대를 때렸는데 그러니까요. 이때 맞은 게 불과 며칠 전 뉴스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AI의 힘을 빌려서 봤더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 터지는 거 결정적인 거는 에어백이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에어백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고가 되고 혹은 많이 다치거나. 그래서 당연히 리콜이 된 거죠. 심각한 건데 너무 빨리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인플레이터에 거기가 주가 문제인데 그거 외에도 또 다각도로 이것 때문에 추후에 발견된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 매뉴팩처링, 생산 문제, 챌린징 문제 또 하여튼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다 보니까 때리는군 뒤에 또 이제 때린데 또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나온다라는 것에 진짜 실망이고요. 그러니 이 참 내연기관이 그러니까 차를 완벽하게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면요. 이게 NHTS의 리콜에 대한 자료인데요. 리콜이 점점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2022년까지인데요. 2002년부터 리콜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22년, 2년 전이죠. 그 한 해 동안 보고된 리콜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제가 계속 가끔가다 얘기하죠. 방송할 게 없으면은 매일 하려면 그냥 리콜만 맨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루 평균 2개에서 3개 건수의 리콜은 계속 터집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3천만 대 이상 2022년에 당했군요. 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를 통계내달라니까 그때까지 12,000건의 리콜이 있었고요. 그거 이상. 그리고 거의 뭐 6억대 가까워 5억 7,100만 대 이상이 당했고 애니얼 에버리지가 605건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연평균 3천만 대가 좀 안 된 게 리콜된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매년 리콜 건수는 이때는 정말 여러 브랜드가 먼 일 아마 대형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건수는 계속 늘고 평균적으로도 대수도 점점 늘고 있죠. 아니 우째 생산하는 기술이라든지 기술력들이 더 증가한다면서 왜 이렇게 차를 이 느낌 보면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지 아니면 문제가 되면 고치지 그러니까 문제 삼게 되면 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1등은 제너럴 모터스가 차지했고요. 2등은 포드, 3위가 피아트 크라이슬러, 4위가 토요다고요. 브랜드별로 보면 5위가 이제 니산인데 이거 그냥 미국 시장에서 누가 많이 팔고 오래 팔았나로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리콜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터지니까 내연기관도 그냥 적당히 만들고 문제되면은 이걸 다 쪼개기를 통해서 아니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참 그리고 사건 일지나 이런 걸 정확히 보면은 타카타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팔았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참 그래서 제가 내연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그렇게 잘 안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 많은 리콜들이 OT로 해결이 되고 제가 거의 간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차를 소유했는데 리콜 때문에 간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아직은 좀 테슬라를 제가 좀 좋게 보는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내연기관을 소유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차라는 걸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잘 보지 않으면은 재수없게 제가 맞으면은 저만 억울하죠. 왜냐면 NSTS가 일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소규모로 리콜되거나 현대기아차 보면은 이 아이오닉 5의 ICCU 같은 경우는 공식 리콜이 조사는 들어가 있는데 공식 리콜은 안 맞아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파워가 나가는 추정하기로는 과전류가 흐르는 12V나 이걸 다 관리하는 도중에 DC to DC 컨버터인지 거기에 뭐 과전류가 흘려서 트랜지스터가 타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조사 중이고 근데 리콜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당하신 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현대가 왜냐면 이거 설명해서 최신 모델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모델은 부품을 교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의미가 이건데, 그리고 소비자들도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 무감각해진다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도 제가 한번 크게 꼬집었던, 기아 보이즈 사태 때문에 도난이 너무 쉽죠. 그리고 이모빌라이저를 이 회사만 필수로 안 해주고, 물론, 레귤레이션에 그게 강제돼 있지 않았지만 이 브랜드를 빼고 다른 브랜드는 다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차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지금 4시간 전 각 지역별로는 이렇게 쪼개기가 되는 거죠. 지역별로는 이걸 왜 크게 내셔널 레벨로 리콜을 안 때려주냐고 여전히 소송 많이 걸려 있죠. 그래도 현대는 이걸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가 그냥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현대기아차 근데 미국에서 정말 잘 팔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고요. SUV 정말 잘 팔고 있고 보면 아이오닉 5, 6 합친 거지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잘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기에 그냥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슈가 그냥 그러려니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시장 내연기관의 분위기와는 대비되게 테슬라는 OTA를 해결하고 폰트 사이즈 때문에 저걸 맞은 걸로 저렇게 크게 떠들 건가? 라는 게 너무 대비돼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토요다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하츠부터 시작해서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크게 체감을 웬만큼 크게 터져 않는 한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연비 좋고 튼튼하게 잘 고장 안 난 튼튼하다는 의미가 이제 박아서라는 게 아니라 사고 났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은 좀 갖고 있더라고요. 연비가 좋으니까 뭘 많이 뺐으니까 박음 종이 쪼가리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있는데 그래도 연비가 좋고 그래도 잔고장 없이 잘 가는 브랜드로 여전히 그 이미지는 엔간히 크게 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제가 이야기할 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느끼냐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토요타가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얘도 잘 하고 있죠. 예. 그냥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야 그냥 그러니까 차악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처음에 돌아와서 테슬라의 이 리콜이 너무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기술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대비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실제 내연기관은 지금 뭐 올해도 뻔하죠. 작년도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차들은 참 문제가 많다 내연기관에는. 근데 그걸 적당히 고쳐가면서 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리콜을 보면서 좀 씁쓸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테슬라가 인산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네바다 안에 이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블룸버그 원룸 소스를 봤는데 블룸버그는 항상 거기도 그렇게 요즘은 100% 믿을 수가 소스도 이게 밝히지를 못하니까 뭐 왜 못 밝히는지도 저도 너무 이게 잘 와닿긴 한데요. 이해는 하는데 읽다 보면은 그래도 블룸버그는 대형 언론사인데 그래도 좀 신빙성 있게 그래도 웬만한 테슬라 루머들이 이런 부분은 잘 맞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인산철을 만들고 싶겠죠. 현재 모델 3가 중국에서 배터리를 나오기 때문에요. 인산철은. 그래서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안타깝죠. 테슬라가 얼마나 보조금 사냥 귀신인데. 그리고 지금 ESS는 전량 LFP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는. 그리고 이 시장이 일론 머스크도 밝혔지만 폭발할 조짐이 보이죠. 근데 그렇게 자꾸 중국에서 배터리 수입해서 하면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아마 여기서 만들려고 시도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인산철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죠. 근데 배터리에 대해서 1도 모르셔도 아니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 굳이 에너지 덴시티가 높을 이유가 있나요? 안전하고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스테이셔너리 배터리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면은 그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을 몰라도. 그리고 S&P에서 UBS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년 전 얘기인데 2020 이거 근데 S&P에 실렸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 인산철의 마켓쉐어가 4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요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자동차에서 이미 테슬라도 로드맵을 중저가는 인산철이고 이제 고급 모델은 하이니켈이죠. 당연히 주행거리나 출력면에 있어서 하이니켈이 훨씬 낫습니다. 난데 가격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그렇게 비싼 차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특히 ESS에선 더더욱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 12월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1등은 CATL이고 37.4%, BYD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완전히 제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파나소닉, 5위가 SK, 5위 CLV는 이거 중국 회사죠. 그리고 삼성 SDI를 제꼈습니다, 애들이. 그 다음 고션이 쫓아오고 있고요. 무섭습니다. 배터리는 많이 만들다 보면은 결국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FSD V12인데요. 저도 이거 엄청 기다리고 있죠.
저는 모델 S랑 X 둘 다 갖고 있는데 거기 다 FSD를 넣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모델 X는 트랜스포 할 때 샀죠. 참 그런 거 보면 예, 참 신박한데 다시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모델 X로 모델 Y에서 이제 기변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이걸 받은 테스트하는 분들 주로 이제 인플로이시겠지만 이분은 인플로이가 아니지만 홀마스 카탈로그는 그렇진 않지만 미리 연락을 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미리 좀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AI 드라이브는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나가신 분입니다. 이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근데 다들,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번에 점핑을 했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당연히 받으면 영상 많이 뽑겠습니다. 많이, 이번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근데 안 좋은,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라고 꼬집는 게, 이것도 참, 이런 게 법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된다 하더라도 스탑 사인에서 얘가 완전히 쓴 다음에 이게 좀 가질 않습니다. 왜냐면 주변 상황이 다 진정되기 전까지는 잘 가질 않거든요. 지금 버전에서 제가 쓰는 11.4.9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 시연하면서. 그 다 스탑 지키는 사람 0.1%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셋업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0.1%만 지키는 사람들 트레이닝 그 데이터만 뽑아서 하는 게 더 어려웠대지 않습니까? 너무 데이터가 적어서. 그냥 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쉬운데,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가 레귤레이션을 이걸 지키지 말라. 스탑 사인은 반드시 서야 되거든요. 그걸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실제 사람들은 지키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꼬이게 되면은 얘도 이제 상황 파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분명히 법적으로는 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쓸 때 얘가 주저주저 하면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이걸 깨진 않고, 스티어링을 확 틀어서 깨진 않고, 악셀레이션을 좀 쳐준다든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입한다고 해서 코멘트를 하죠. 근데 개입하는 게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unnatural? 이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꼬집는 게 이게 좀 로봇같이 약간 따닥 이제 끊기는 맛이 여전히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있는데 사실 초보자들도 움찔움찔 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부드럽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그렇게 점핑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참 진짜 이 회사는 이렇게 하이브를 불어넣는 것도 진짜 끝내주는구나. 이제는 좀 기대를 안 할까 했는데 또 이런 영상들과 이 피드백을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이건 진짜 이건 법과 사람들의 법을 뜯어 고치던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자율주행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완벽해도. 그래서 V12가 오면 금방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